시작해 봅시다. 열 알아요? 열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뭐라고요? 에너지예요. 요 열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할 게 뭐냐면 온도예요. 온도. 뭐라고요? 온도. 자, 대한민국은 무슨 온도 씁니까? 온도 단위를 뭐 써요? C. 도시겠죠. 네. 자, 무슨 온도라 그래요? 섭씨 온도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학교에서 요거 들어갔어요 혹시? 네. 들어갔어요? 응. 벌써 들어갔어요? 아니 원래 배우지 않아요. 8단원 들어갔다고요? 근데 섭씨 온도, 화씨 온도 이렇게 말하긴 하잖아요. 말하겠죠. 아니 학교에서 8단원 들어갔냐고. 아니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섭씨 온도 들어봤죠? 단위 어떻게 써요? 도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섭씨 온도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어? 섭씨가. 사람들이 만들었겠지. 손 뭐 고양이가 만들었겠어? 그럴 수도 있죠. 네가 만들었니? 아니요. 넌 아니죠? 상이 너도 아니죠? 조니? 아니죠. 아니에요. 얘가 제 본인이 만들었어요? 자, 기준이 있겠죠? 그쵸? 자, 우리 주변에서 제일 많은 게 뭘까요? 한 글자인데. 그쵸, 물이에요. 주변에 물 되게 많잖아요. 그지? 우리 물 없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자, 그 중요한 물. 물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떻게 기준으로 삼았느냐? 물 얼어요, 안 얼어요? 얼죠? 그 얼 때를 물이 얼 때와 뭐 할 때? 끓을 때 요걸 기준으로 삼은 거야. 그래서 얼 때부터 끓을 때까지를 몇 등분을 한 거냐? 100등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얼 때를 몇 도씨라고 하고 0도씨라고 얘기를 한 거고 끓을 때를 몇 도씨라고 했어? 100도씨 이렇게 표현한 게 섭씨 온도예요. 됐나요? 그러면 미국에서는 섭씨 온도 안 쓰죠? 뭐 써요? F 도씨. 그걸 우린 뭐라 그러냐? 화씨 온도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얘는 단위가 F 이렇게 쓰는데 얘도 기준은 똑같이 물을 기준으로 했어요. 물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럼 얼 때와 끓을 때를 기준으로 했는데 얘는 100등분이 아니라 180등분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얼 때를 0으로 놓지 않고 32도 F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끓을 때를 뭐가 될까요? 더하면 되죠? 마이너스요? 이거보다 커야 되지 않나요? 난 커야 될 것 같은데? 그쵸? 212. 잠깐만요. 다 외웠어? 바로 시험 보면 돼? 확실해? 그럼 저기 앉아갖고 대기하고 있어. 선생님 프린트 누르면 이쪽에서 나올 거야. 자, 근데 우리는 화씨온도 지금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거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섭씨온도라 열 에너지를 숫자로 표현한 걸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도는 뭐다? 섭씨온다. 요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나요? 거기서 하나 더 있는데 절대온도라는 게 있어. 들어본 것 같아요? 지금 들어봤죠? 그럼 이제 니네 절대온도 아는 거야? 됐지? 자, 절대온도는 뭐냐면 기준이 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분자들의 운동을 기준으로 삼아놓은 게 절대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분자의 운동 배웠는데 증발, 확산 뭐 이런 게 분자 운동의 증거다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기체들의 부피는 압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거 무슨 법칙이었지? 그런 게 있어요. 예. 보일의 법칙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지면 커지고 온도 낮아지면 작아져. 그거 무슨 법칙이었더라? 샤를의 법칙이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자, 그랬을 때 절대 온도는 분자의 운동들에 대해서 온도 값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뭐냐면 샤를의 법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도C다라고 쳤을 때 어떤 기체든 간에 0도C에서 기체의 부피를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부피 볼륨이라고 해갖고 V0라고 할게요. 0일 때 부피다라고 해서 V0라고 할게요.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가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더래요. 요걸 파악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식화 만들었던 게 샤를의 법칙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얘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부피가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죠? 온도가 더 낮아지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부피가 뭐가 되는 순간이 나올 거예요? 0이 되는 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우리는 설명을 할 때 분자의 운동이 온도가 높아지면 활발해져서 그래. 그럼 온도가 낮아지면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돼서 그래? 둔해져서 그래.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분자의 운동이 어떻게 되는 거야? 둔해지는 거죠? 둔해지다가 부피가 점점 줄어들다가 뭐가 되는 순간이 나와? 0이 되는 순간이 나오는 거지. 이때는 이제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멈춰 있는 거지. 됐나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딱 스타트점이 되겠네, 그치? 얘를 기준으로 하겠더니만 이때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 C가 되더래요. 그거를 0으로 놓은 거야. 이게 절대 온도예요. 근데 아예 안 움직이면 고체 아니에요? 그쵸? 중간쯤에 이렇게 되다가 중간쯤에 액체나 고체로 다 바뀌어버려요. 이론상의 온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론상으로. 네. 됐습니까? 그래서 요때를 0이라고 하고 단위는 K다라고 써요. OK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OK 아니야. 얘는 읽을 때 뭐라고 읽느냐? 켈빈이라고 읽어요. 뭐라고 읽는다고요? 켈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 0켈빈 이러는 거야. OK 아니고. 알겠죠? OK라고 하지 말고 0K 이렇게 하세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물질마다 절대 온도가 다른 거네요. 아니죠. 기체는 어떤 종류하고 상관없이 다 똑같은 양상이 나타나요. 기체. 기체는. 그러니까 종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물질의 종류하고 상관이 없어요. 됐나요? 그래서 분자 운동을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놨고 그럼 0도C일 때는 딱 요 차이가 얼마큼 차이 나요? 273 차이 나잖아, 그지? 그럼 절대 온도는 얘를 기준으로 그대로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될까? 273 켈빈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그럼 우리 물이 몇 도에 끓어? 100도에 끓어. 그럼 여기가 100도다라고 치자. 그럼 이때의 절대 온도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373 K 뭐라고 읽어? 켈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절대 온도 이해 가셨어? 그러면 섭씨 온도하고 절대 온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 그치? 섭씨 온도를 절대 온도로 바꾸고 절대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이런 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섭씨 온도가 몇 도야? 마이너스 273이잖아. 그게 뭐가 됐어? 절대 온도 0이 됐잖아. 섭씨 온도가 몇 도야? 0도씨잖아. 근데 절대 온도가 뭐가 됐어? 273이 됐죠? 섭씨 온도가 몇 도야? 100이죠? 절대 온도가 뭐가 됐어요? 373이 됐죠? 그럼 뭔 거 같아? 절대 온도는 무슨 온도에? 섭씨 온도에 단순하게 뭐만 더해주면 돼요? 273만 더해주면 돼요. 요거까지. 여러분 미국 가서 살 거예요?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화씨 온도는 생각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에 사는 동안에는 섭씨 온도는 무슨 온도 쓴다? 절대 온도 쓴다. 섭씨 온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을 배울 때는 주로 누구를 쓸 거다? 절대 온도를 쓸 거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해 가셨어? 책 한번 볼게요. 자, 온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왔잖아. 그치? 그럼 우리 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손의 감각을 통해서도 이건 차가워, 이건 따뜻해, 이런 거 느껴져, 안 느껴져?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럼 굳이 온도 만들 필요 없겠네? 내가 느끼면 되잖아. 과연 될까요? 자, 이쪽에 뜨거운 물을 놔두고요. 이쪽에 찬물을 내비둬요. 오케이? 오른손은 뜨거운 물에 넣어놓고요. 왼손은 찬물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가운데도 미지근한 물이 있다라고 치자고. 빼고
미지근한 물에 넣으면 오른손은 어떻게 느껴질까? 차갑게. 왼손은 뜨겁게. 그죠? 내 몸에 붙어있는 양손인데요. 얘가 느끼는 거랑 얘가 느끼는 거 어때요? 다르죠? 같은 물인데. 같은 온도의 물인데. 그러니까 나는 못 믿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 갔죠? 우리 감각을 믿기에는 내 몸에 붙어있는 양손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느끼는 거랑 얘가 느끼는 거랑 다르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열이 많이 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열이 적게 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추위를 잘 안 타는데 어떤 친구는 추위를 많이 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뭘 만들자. 차갑고 따뜻함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을 딱 일정한 값을 만들어 놓자 이거지. 얘서 싫대요. 손이 차가워요? 자, 열 에너지를 수치로 표현한 걸 뭐라고 생각해? 온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저 친구 테스트지 좀 하나 뽑고. 물어봤는데 안 돼. 뭐가 안 돼? 안다고요. 알다. 자, 온도와 입자의 운동 볼게요.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물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온도가 낮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둔하고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하다.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네. 그런 내용이고 플러스 강의 잠깐 볼게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운동이 활발해져서 온도가 높아집니다. 라고 나왔죠? 그쵸? 자, 여러분들 손 맞잡아 비벼 더 열심히 더 세게 상영아 뭐 하고 있어? 열심히 비벼 더 비벼 재현이 뭐해? 수현이 대충 비벼 싹싹 비벼 싹싹 더 싹싹 어때요? 따뜻하죠? 냄새 맡아보세요. 비린내 나요. 자, 아우 씨. 왜 나요? 네 손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으니까. 걔네들이 해서 네가 굉장히 입자 운동을 활발하게 해줬잖아. 활발하게 한 상태에서 걔네들이 이제 목과 화학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거기서 또 냄새가 날 수도 있겠죠. 그건 네가 맡은 거죠. 안 맞았어요. 안 맡았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맡아보세요. 기똥참 냄새가 날 겁니다. 손 닦고 그다음에 봐요. 그래서 똑 닦아도 냄새 납니다. 왜요? 맡아보세요. 자, 됐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열의 이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뭐에 대해서 배우자고? 열의 이동. 자, 거기 열에 대해서 특징이 나와 있는데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입니다. 라고 나왔죠? 무조건 기억해 주세요. 열의 이동은요, 무조건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합니다. 시험 잘 나와요. 자, 열의 이동은요, 항상 어디에서 이동한다고?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을 해요. 오케이? 얘 뜨거워, 얘 차가워, 서로 만났어. 어떻게 될까? 뜨거운 쪽에서 차가운 쪽으로, 저온 쪽으로, 차가운 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열이 이동을 한다고. 언제까지 이동할 거야? 서로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오케이? 열의 이동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한다. 됐나요? 이런 예가 있어. 90도, 99도씨 물하고 1도씨 물하고 둘이 섞으면 100 되죠? 왠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죠? 99도씨고 하나는 1도씨잖아, 그지? 이런 상황이 없다라고 친다면 100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그죠? 근데 항상 열 에너지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달된다고? 뜨거운 데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전달이 되니까 99도씨에서 1도씨로 열 에너지가 전달되니까 얘네들은 오히려 섞였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더 낮아질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냥 99에다가 1 더한 개념이 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이동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 또 하나는 대류, 마지막 하나는
복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뭐 할 줄 알면 돼? 구별할 줄 아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전도 책 보지 말고 왠지 어떤 느낌일 것 같아? 전도 왠지 우리 교회 나오라고 막 이렇게 부르고 그거 아니야? 알겠지? 그거 아니야? 자, 전도 그거 아니고요. 전도 뭐냐면 터치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접촉이 돼야 되는 거야. 접촉이. 오케이? 좀 전에 예서하고 정윤이하고 손 잡았어, 안 잡았어? 잡았어. 손 잡았어요, 그죠? 나 봤단 말이야. 니네 둘이 손 잡는 거 분위기가 되게 이상해. 자, 둘이 손 잡았어요. 손 잡았는데 예서가 뭘 느꼈어? 차가움을 느꼈어. 그럼 네 손이 따뜻하다는 얘기죠. 그럼 네 열이 정윤이한테 넘어간 거예요. 정윤이가 네 열을 뺏어갔다고. 못됐네. 안 넘어간 것 같아.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알겠습니까? 그거 우리 어떻게 느끼냐면 한여름에 언제? 한여름에 더워 안 더워? 덥죠? 밤에 잘렸는데 더워 안 더워? 덥죠? 그 옷 좀 되게 편안하게 입죠? 그래도 막 다리 쪽에서 막 열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것 같으면 어떻게 해, 다리를? 뭐 이렇게 다른 데다가 이렇게 대. 그럼 일시적으로 잠깐 뭐 합니까? 차가워지죠? 그죠? 베개 그쪽에 끼워놓고 이렇게 다리 끼워놓으면 어떻게? 일시적으로 시원해지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 똑같아요. 다시 똑같아지고 다시 뜨거워진다고. 왜? 내 체온의 열이 베개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러면서 둘의 온도가 어떻게 되니까? 똑같아지니까 내가 더 이상 차가움을 느껴 못 느껴? 못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미지근해지는 느낌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베개 어때 해야 돼? 치워. 다른 거 끼워야지. 그죠? 또는 벽에다 이렇게 대기도 하죠. 이렇게. 맞아. 한번 해봤어 안 해봤어? 한 번씩 다 해봤잖아, 그지? 이렇게 대봐. 그럼 좀 시원해 안 시원해? 시원해. 근데 또 시간 지나면 어때? 또 똑같아져. 그럼 다시 베개 근데 또 다시 베개. 그래서 잠 못 자는 거야. 자, 그런 걸 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당연히 기본은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얘는 뭐가 된 거? 접촉이 됐을 때. 뭐가 됐을 때? 접촉이 되는 거다. 전도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됐나요? 네. 대류는 뭘까요? 대류. 대류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밀도 배웠어, 안 배웠어? 밀도가 공식이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쵸? 자,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금 이제 이 대류가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얘는 변화가 없어요. 얘는 일정이에요. 오케이? 일정한데, 얘는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죠, 그죠?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돼? 작아지고. 얘가 작아지면 얘가 어떻게 돼? 커져.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열 에너지를 통해서 액체나 기체에게 걔네들의 역을 주어지게 되면 걔네들의 분자 운동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열을 받으면 분자 운동이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겠지.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커져요.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늘어나요. 커지는 거야.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 어떻게 돼요? 작아져. 작아져. 작아지니까 가벼워, 무거워? 가벼워서 올라가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근데 위로 쭉 올라가니까 이제 더 이상 열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럼 오히려 주변이 차가우면 어떻게 될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열을 주변에 나눠주겠죠?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차가워져. 차가워지면 어떻게? 분자 운동이 둔해지지? 둔해지면 입자 사이 거리가 가까워져. 가까워지니까 부피가 작아져.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져. 커지니까 어떻게 돼? 다시 내려오는 거야. 그럼 돌고 돌아 안 돌아? 돌고 돌겠죠. 그게 대류 현상이야. 비? 싸울래? 자, 그래서 대류 현상은요, 따뜻하면 부피가 커져서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워져요.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차가우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밀도가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래서 무거워요. 이렇게 네 글자 기억해 둡시다. 대류 현상. 따, 가, 차, 모. 알겠습니까? 따뜻하면 뭐 하고요?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요. 차가우면 뭐예요?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계속 돌아 안 돌아? 돌아요. 이렇게 고방이 있다라고 쳤을 때 가운데에다가 난로를 펴갖고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따뜻해져서 뭐해지니까? 가벼워지니까 위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 애들이 바깥으로 뚫고 나가? 옆으로 퍼지겠죠? 그죠? 퍼지는 가운데 다시 차가워질 수 있겠지? 그럼 뭐 할까? 내려오겠죠.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는데 땅속으로 들어가? 빈 공간으로 가야 되지? 여긴 지금 공기가 계속 위로 올라오니까 공간이 많았는데? 공간이 비었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현상.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대류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 가셨어요? 대류현상 이해 갔어요? 오케이. 복사는 뭘까? 복사. 뭐 없어? 얘 뭐 있어야 돼? 터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얘는 직접 그 입자들이 열을 갖고 계속 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열 에너지가 그냥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오케이? 그냥 열 에너지 자체가 누구의 도움 안 받고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복사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는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접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접촉이 있어야 돼. 대류는요, 걔네들 입자 자체가 열을 갖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벼워지고 무거워지니까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서도 가능해? 진공에서도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지구에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 있죠? 근데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 공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 무슨 상태로 돼 있어? 진공 상태로 돼 있지. 만약에 열을 전달하는 방법은 요거 두 개만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지구로 못 온다고. 태양 에너지가. 왜 접촉이 돼야 되고 왜 직접 열을 갖고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태양하고 지구 사이는 뭐로 돼 있어? 빈 공간으로 돼 있죠. 그럼 와 뭐다? 못 오지. 그죠? 세 번째 방법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예요. 태양빛이 지구로 다이렉트로 온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했는데? 복사. 이렇게 세 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전도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이에요 라고 나왔죠. 고체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고체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보고 있어? 고체. 전도는 어떤 상태? 고체 상태에서만 가능하군요.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고체. 자, 전도에 의한 예를 볼게요.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숟가락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이런 거 느껴봤어? 안 느껴봤어? 그럴 시간도 없이 다 먹어서 느껴본 적이 없죠. 그쵸? 예. 혹시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근데 나무 젓가락은 안 느껴지는데 쇠 젓가락은 느껴지죠? 이유가 뭘까? 물질마다 열전도율이 어때서 그래? 달라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음식을 데펴 먹는 냄비나 프라이팬 이런 것들은 어때야 돼요? 열전도가 어떤 애들? 좋은 애들을 쓰죠. 보통 금속이 열전도가 좋아요. 그쵸? 손잡이는 뭐로 씁니까? 손잡이도 금속으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 막 뜨겁게 막 달달 그러는데 그거 손잡이 이렇게 딱 잡고 와씨 이래? 손잡이 뭐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죠? 그럼 열전도가 어떤 애냐? 약하네. 열전도가 잘 안 되는 애를 쓰자 이거지. 그래야지 우리가 손잡이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아니면 손잡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행주나 수건이나 아니면 그 접는 뭐 독특한 거 있죠? 걔네들 뭐로 돼 있죠? 고무로 돼 있죠. 고무 애들도 마찬가지로 열전도리 잘 안 되는 애들이야. 오케이? 헝겊 같은 거 이런 것도 열전도가 잘 안 되긴 하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 추운 날 실외에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나왔죠. 분명히요, 온도가 동일하다면 이 강의실에 있는 모든 온도가 지금 동일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전달되면서 언제까지 전달한다 그랬어? 그렇지. 그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온도가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나무 의자의 온도나 쇠로 된 의자의 온도나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나무에 앉았을 때하고 체에 금속에 앉았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왜 그럴까? 열 전도율의 차이 때문이라고. 더 차가워서가 아니라 금속에 앉으면 열 전도가 어때? 너무 잘 돼서 차가우면 내가 너무 느끼는 거고, 나무는요 그거에서 열 전도가 잘 안 되니까 덜 느끼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 니네 밖에 나가갖고 다리 아파갖고 쭉 쭈그려갖고 앉을 때도 있잖아. 어디 바닥에 이렇게 걸터 앉을 때 있잖아. 벌떡에 앉았을 때 어디 앉으면
개차고 막 이런데 어떨 때는 안 하죠. 그것도 다 열전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고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고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얘 보고 찾을 수 있겠어요? 얘를 보고 아 이건 전도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겠냐고. 찾을 수 있어야죠. 플러스 강의 보면요. 열의 전도 정도가 나왔네요.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은 대체로 금속. 열이 전달이 잘 안 되는 애들은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천 요런 애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대류 갈게요. 액체 기체라고 적혀 있어요. 대류는요 액체하고 기체만 가능하다. 고체는 왜 안 될까? 아니 얘네들은 따뜻하면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우면 무거워서 아래로 내려가면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유동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체 움직여요? 제자리에서 진동을 해요. 하지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때서? 가닥가닥 붙어있다 보니까 이동을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이 강의실에 1000명이 있어. 그럼 저기 끝에 있는 예서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1000명인데 못 나가겠죠? 이게 고체야. 되셨어? 근데 지금 우리 8명인데 여기 강의실 한 20명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비좁고라도 나갈 수는 있겠죠? 이런 게 액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기체는 한두 명 정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가기 훨씬 더 쉽겠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대류에 의한 현상들 좀 볼게요.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따가 차무죠. 그죠? 따가 차무 기억해 두세요. 대류는 뭐 기억하라고? 따가 차무. 민정아, 따가 차무. 주전자에 든 물을 끓일 때 아래쪽 가열에도 물이 골고루 데펴진다라고 나왔죠? 왜?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전체적인 온도가 다 동일해질 때까지 계속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어이? 네. 난로를 켜면 방 안이 따뜻해집니다. 난로 주변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쵸? 따뜻함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움이 다시 내려오고 빈곤이 계속 돌고 거야.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에어컨 어디다 설치해요? 위에다 설치해요. 왜요? 차가운 무거우니까. 내려오니까. 그쵸? 그럼 내려오면 누군가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따뜻한 애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죠. 올라가서 또 다시 에어컨 가서 뭐해? 차가워져서 또 내려오고.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난로는 어디다 설치해? 아래다 설치해. 왜? 따뜻하면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난로 위에다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위엔 따뜻해요. 밑에 추워요. 예? 어디 학원 가면 그런 데 있을 거야. 왜요? 온풍기를 위에다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있다. 그럼 그거밖에 없나 보지 뭐. 그 방법밖에. 근데 걔도 어쨌든 결국은 대류 현상이 일어나긴 해요. 밑에서 설치하는 것보다는 좀 덜 일어날 뿐인 거지.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는. 그럼 난방을 틀었을 때 저기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겠죠? 그럼 바로 아래로 잘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잘 안 내려오겠죠. 근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걔네들 계속 밀어내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복사!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이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올 때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지구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돌이 있다라고 쳤을 때 돌을 열로 가했어. 그럼 돌 주변에 이렇게 손대면 따뜻해 안 따뜻해? 이것도 돌이 보내는 복사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습니까? 자, 내 예로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고요.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되고요.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하고요.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고요.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를 사람을 촬영하면 온도 분포를 알 수 있어요. 라고 나왔죠? 되십니까? 자, 오른쪽 플러스 강의 보면요. 열의 이동 방법 비유해서요. 학생들 나오고요. 책 갖고 돌아다니고 막 이래요. 보여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열이라고 치자, 이게. 뭐라고? 열. 자. 뒤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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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전달. 다시 전달. 다시. 이게 전도예요. 이해 가셨어? 이게 전도예요. 됐죠? 그러면 대류는 뭐냐? 내가 이걸 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이게 대류야. 이해 가셨어? 그럼 복사는 뭘까요? 복사. 이해가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정인아, 이게 복사야. 알겠죠? 수현이, 그렇지. 오, 잘 봐도. 이게 복사예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넘겨!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네, 그지? 냉난방 기구를 설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나왔죠? 난방기는 어디다 설치하고? 아래. 냉방기는 위. 이유는 뭐야? 대류현상 때문에, 대류현상 때문에. 따뜻하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우면 아래 내려가는 성질이 있으니까. 난방기를 켤 때 따뜻해진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위쪽에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 시간이 지나면 방전체가 따뜻해진다. 대류현상이죠, 결국. 에어컨. 냉방기에 의한 공기의 냉장기를 켜면 차가워진 공기가 아래로 내려온다.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 됐습니까? 뭐 별거 없고요. 중요한 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나는 꼭 이게 지금 어디 있어? 아니 열이 이동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열이 이동 안 했으면 좋을까요? 엄청 더운데 에어컨 틀었어. 네.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죠? 근데 빨리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안 시원해지죠? 왜 그럴까요? 시간이 걸려서요. 이동하는. 얘네들이 이동을 하는데 우리 쪽으로 오면 참 좋은데 어디로도 가요? 바깥쪽으로도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방문이. 창문을 통해서도 전달이 된다고. 창문을 닫으면요. 창문을 닫아둬요. 왜요? 네. 창문 뭐로 돼 있어요? 유리 고체로 돼 있죠? 네. 그죠? 네. 그럼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유리를 이렇게 딱 닿아한다? 다요. 닿죠? 네. 그럼 전도를 통해서 전달이 돼야 안 돼요? 네. 되죠? 네. 그럼 바깥쪽에 또 전달돼야 안 돼? 왜요? 되죠? 왜요? 우리가 세 개면 어떻게 해요? 유리가 세 개든 고체로 돼 있으면 전달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건가? 그죠? 추울 때 지금 밖에 오늘 날씨 어때요? 좀 많이 추워졌죠, 그죠? 추울 때 우리 집에도 뭐 틀어요? 난방 보일러 틀죠? 보일러 트는데 그 열이 틀고 나서 끄면 다시 어떻게 돼? 없어져요. 추워지지? 왜 그래? 그것도 열이 바깥으로 나간 거야. 무슨 현상이나 전도나 또는 대류나 또는 복사 형태로 나가버린 거라고. 그럼 나는 이렇게 나가는 거를 최대한 어떻게 하고 싶어? 자제. 막고 싶어. 그걸 뭐라 그럴까? 열을 차단한다. 단열. 그걸 단열이라고 하는 거야. 단열 이해가요? 네. 단열. 단열. 읽어볼게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서 열이 이동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뭐라고 하죠? 단열. 그러면 우리가 열이 이동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 세 가지가 못하게 하면 되겠네. 맞죠? 네. 그렇게 해서 제일 사람들이 만든 게 뭐야? 보온병, 주택의 이중창, 스타이로폼 사용, 아이스박스, 방한복 이런 거예요. 보온병 알아요? 몰라요? 보온병 알죠? 네. 그죠? 여러분들 집에 창문이 한 층으로 돼 있어요? 이중창으로 돼 있어요? 이중창으로 돼 있죠? 단층으로 돼 있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단층? 그럼 많이 추울 텐데. 1차 사는 애들. 단층 아니에요? 두 개예요. 창문 하나 더 있고 또 창문 더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 이중창보다 뭐가 좋을까? 삼중창이 좋겠죠. 삼창보다 사중창이 좋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럼 집이 좁아지면. 집은 좁아지겠죠.
대신 땅을 넓게 사면 되죠. 돈을 잘 벌어야 돼.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있으면. 그렇죠. 근데 지금 딴짓하고 있네 계속. 네. 자, 다시 봅시다. 단열, 결국은 얘를 막고 얘를 막고 얘를 막으면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죠? 얘를 막을 때는 어떻게 막으면 되느냐? 은박지. 반사시키면 돼요. 뭐 시키면 된다고? 반사시키면 돼. 그럼 은박지로 김밥 쳐서 가면은 안 차가워. 복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열은 막겠죠. 단 전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열은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따뜻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세 가지를 다 막아야 돼. 세 가지를. 됐었어? 은박지를 통해서 뭐를 시킨다고? 반사를 시키는 거야. 반사. 반사를 시키면 복사가 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해 가셨어? 그러면 대류를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체나 액체 다 통과 가능하잖아. 그죠? 무슨 상태로 만들면 될까? 진공 상태로 만들면 되겠죠. 진공 상태가 되면 대류가 막아지겠죠? 맞죠? 전도는요? 진공 상태나 액체 상태나 기체 상태로 만들면 되겠네. 그럼 전도 막아질 거 아니야. 그쵸? 그거를 다 막은 게 대표적인 게 보온병인 거야. 집에 보온병 하나씩은 있을 거 아니야. 생에 있어요? 확실해? 많아요. 진짜 있어요? 그거 다 뜯어봤어요? 보온병 보통 겉에가 뭘로 되어 있죠? 금속으로 되어 있죠. 은박지 역할을 하는 거야. 반사를 시켜서 복사가 되는 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막아버리는 거지. 그죠? 그리고 보온병 내부를 보면요, 진공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 책 한번 보세요.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사이에 이중벽 사이로 진공 공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보온병 보면 겁나 커. 아우, 야, 보온병, 와, 되게 커. 야, 많이 들어가겠네?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얼마 안 들어가지? 왜 그래? 안에 진공. 안에 진공 상태 층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안에 부피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차이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단열이 잘 되겠죠. 이해 가셨어? 오, 뭐를 막는 거야? 대류나 무슨 현상을 막아요? 전도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개도 마찬가지예요. 이중마개로 돼 있다고. 뭐로 돼 있다고? 이중마개. 이중마개 돼 있어. 그럼 거기 사이가 진공 상태는 아니겠죠? 어떤 상태로 될까? 액체나 기체 상태로 되겠죠? 기체 상태가 되니까 뭐를 또 막아줘? 전도를 막아주는 거야. 이해가요? 스타이로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라 그랬어? 스타이로폼이라고 안 하고 스티로폼 이렇게 되잖아, 그지? 스타이로폼 그 내부를 보면요, 그 안에 이렇게 꾹 눌러보면 쭉 눌러져 안 눌러져? 눌러진다는 얘기는 그 안에 공기층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공기층이 있으면 뭘 막아줘요? 전도를 막아주겠죠. 오케이? 그래서 벽과 벽 사이에 뭘 넣어주는 거야? 단열재로 스타이로폼 같은 애들 넣어주는 거야. 걔네들 두꺼운 걸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어떨까요? 전도라 막아주겠죠? 전도를 막아주니까 내가 집에서 보일러를 켜고 꺼도 쉽게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가 안 나가? 안 나가겠지. 그럼 창문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창문은 뭐로 하는 거야? 이중창으로 해놓는 거야. 이중창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창문과 창문 사이에는 기체로 되어 있죠? 뭘 막아줘요? 전도를 막아주겠지. 대신에 뭐를 막아줘? 복사는 못 막겠죠? 그럼 뭐 하면 돼요? 창문에다 은박지 설치해요? 철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꼭 은박지는 아니라더라도 커튼처럼 되죠. 커튼처럼 빛이 안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뭐야 이거? 블라인드. 그죠? 블라인드도 있고 아예 천 자체가 쭉 내려오는 거 있죠? 천재가 쭉 내려오는데 은박지 재질이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빛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잠잘 때 그렇게 돼 있으면 좋죠. 깜깜해져갖고 딱 좋겠죠. 무서울 것 같은데. 네가 제일 무서워요. 이해 가셨어? 단열. 그럼 단열은 결국은 전도와 대류와 복사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연결할 수 있겠구나. 됩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보온병을 보니까 이중막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이중벽 사이에 진공 상태가 되어 있고요. 보온병 내부에 은도금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은도금을 보고서 우리는 뭐를 맞겠구나? 복사를 차단한다. 진공 상태로 되어 있다? 전도와 대류를 차단한다. 이중막으로 되어 있다? 전도를 차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됐습니까? 네. 자, 주택의 이중창과 스타이로폼 볼게요. 자, 벽돌과 벽 사이에 스타이로폼을 넣는데요. 스타이로폼에 포함된 공기가 전도에서 열이 이동하는 걸 차단해 준대요. 그래서 집 잘못 지으면 막 습기 같은 거 차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럴까? 그것도 단열 효과하고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안경 쓰는 사람들 쓰고 정현이 쓰고 정현이도 쓰고 저희 예서 안 써요? 안 써요? 오늘 렌즈 끼고 왔어요? 네. 소연이 안 써요? 너 쓴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맨날 렌즈 끼고 다녀? 보여요? 아, 그 정도 나쁜 건 아니고? 근데 더 나빠질 텐데. 쓰는 게 나을 텐데. 별로 안 나빠지던데요? 뭐 단기간에 이렇게 나빠지진 않죠. 서서히 나빠지겠죠. 상현 안 써요? 재현이요? 니만 좋네. 아, 넌 안 좋은데 안경을 안 써요? 뭐야? 정상인 애들이 없어. 어쨌든 안경 썼을 때 밖에 추운데 안에 따뜻한데 들어오면 어때요? 양경이.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싹 들어오면 어때요? 안경. 여기 김설이죠? 왜 그래? 야, 이제까지 안경 계속 얘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양경 얘기를 하겠니? 왜 그래요? 그 차이. 온도 차이가 생기잖아. 네. 온도 차이가 생기니까.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안경 주위에 추운 데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붙으면서 빠르게 냉각이 되겠죠? 그쵸? 그럼 수증기였던 기체가 냉각이 됐으니까 물방울로 바뀌겠죠? 그래서 끼는 거예요. 근데 왜 따뜻한 들어왔는데 냉각이 돼요? 그러니까 유리 자체가 열전도가 그렇게 잘 되는 애가 아니야. 그래서 차가운 데 있었다가 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많이 차가워졌을 거 아니야. 그럼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열전도가 잘 돼가지고 금방 따뜻해지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차가운 상태로 유지가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수증기가 달라붙으면서 물방울로 맺히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때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지? 근데 스타리폼을 많이 두껍게 형성을 하면은 그런 현상들이 잘 생길까 안 생길까? 잘 안 생기겠죠. 근데 이거 얇게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밖엔 추워. 안쪽엔 따뜻해. 근데 전도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되면서 여기가 차가워지겠네? 그럼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 내에서 수증기가 얘 차가운 면에 달라붙으면서 뭐가 될까요? 물방울로 연결이 되겠지? 그러면서 수분이 차지는 거야. 수분이 차지니까 곰팡이가 살기 좋죠? 곰팡이가 열심히 쓸지. 그거요? 집에. 아, 집에. 예? 그러니까 단열재가 또 그런 역할도 해줘요.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집에 곰팡이가 혹시 쓸었다? 아, 그럼 우리 집에 단열재가 제대로 좀 잘 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곰팡이하고 같이 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줬던가 여러분들이 많이 더럽던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좀 환기를 많이 자주 시켜주는 게 좋아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아무래도 습기가 잘 찰 테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중창 사이에 공기층이 있는 거는 뭐를 막아줘? 전도를 막아준다. 뭐를 막아준다고요? 전도를 막아준다.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 보시면요. 단열재로 솜, 스타이로폼, 뽁뽁이 이런 애들이 있고요. 진공 상태 또는 은도금과 은박지. 걔네들이 어떤 상태로 열의 이동을 막아주는지를 여러분들이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에 뭐 입어요? 추울 때 패딩 입죠? 패딩 안에 뭐 들었어요? 털 들어갔죠? 그럼 털이 들어가 있는데 털이 딱 응축이 돼 있어? 펴져 있죠? 그럼 그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없어? 공기층이 있으니까 뭘 막아줄까?
전도를 맞겠죠. 아, 추위 맞는 건 초등학생도 아는 거고 우리 지금 배운 걸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요? 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좀 두터운 옷을 입죠? 네. 그죠? 또 두터운 옷 말고 뭐 얇은 거를 많이 껴입어라 그런 얘기도 하죠? 얇은 거를 많이 껴입어도 마찬가지로 그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겠죠? 그럼 또 전도를 막아주겠죠? 연결되죠? 그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돼요. 패딩 안에 보면은 은박지 같은 거 있는 거. 그거는 복사를 막아주겠죠? 네. 패딩 안에 은박지 있어요? 이렇게 까보세요. 왜요? 아, 혹시 있나 싶어서. 네, 아기 때 까르지 점퍼에 있었어요. 아, 애기 때? 네가 애기 때? 네. 아, 지금 못 입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람 되게 추워할 때 막 은박지 같은 거 이렇게 덮어주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똑똑하네요. 예? 똑똑하네요. 누가요? 그 사람이요. 아, 예. 자, 단열의 이용 볼게요. 아이스박스 집에 하나씩 있어요, 없어요? 언제 써요? 놀러 갈 때. 캠핑 갈 때, 그지? 놀러 갈 때, 그지? 거기다 뭐 넣어놔가요? 얼음. 시원한 거 넣어갖고 가죠. 얼음도 넣어놓고, 그지? 그러면 어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차갑게 먹을 수가 있죠? 네. 따뜻한 걸 넣어도 똑같은 효과가 있겠죠? 그럼 계속 따뜻해요? 그렇죠. 차가운 걸 넣으면 차가운 걸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 따뜻한 걸 넣으면 따뜻한 걸 계속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스박스나 또는 보온병이나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차가운 걸 계속 마시려고 보온병을 쓰지는 않죠. 그죠? 따뜻한 걸 계속 유지하려고 아이스박스를 쓰지는 않죠. 그냥 이제 용도가 조금 다를 뿐인 거지. 원리는 똑같다 이거지. 아이스박스 안에 뭐 들어있어요? 스타일리폼 주변에 쭉 스타일리폼 돼 있는 거죠. 더 좋은 것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내부도 마찬가지로 뭐로 돼 있을까? 진공 상태로 돼 있는 경우도 있겠죠. 아이스박스도 두께가 두껍잖아요. 그렇죠? 보온병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소방관의 방열복, 소방관 분들 저기 이제 불 났을 때 그 이제 불난 건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외부의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한다라고 했고, 방한복 겨울에 입는 거고요. 얇은 여러 겹치기 아까 얘기한 거고, 커튼 설치나 카펫이나 담요 깔기, 옥상과 벽면에 식물 심기. 식물 심으면 어때요? 식물을 심으려면 일단 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흙도 마찬가지로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을까? 공기층이 들어가 있어요. 걔네도 마찬가지로 뿌리에서도 호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저기 농사 지을 때 밭 갈죠? 네. 왜 갈아요? 넣으려고. 갈아야 흙과 흙 사이에 공기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냥 있는 상태에서 흙에다가 이렇게 하면 애들 다 뒤져. 갈아줘야 된단 말이야. 갈아줘야 공기층이 생겨. 그래야지 식물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흡수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호흡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해 가셨어? 네. 자, 마지막으로 열평형 갈게요. 다 한 거야.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접촉했을 때 물체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뭐가 이동한다고? 열이 이동을 해요. 두 물체의 온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때 상태를 우린 뭐라 그래? 열평형 상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열평형 상태가 되면 두 물체의 온도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열을 얻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열을 잃으면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이건 당연한 거죠.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열을 이동하는 열의 양도 어떨까요? 많아지겠죠. 그래프 보여요? 하나는 온도가 높은 물체고 하나는 온도가 낮은 물체죠. 걔네 둘을 접촉을 시키면 전도 방법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겠죠. 맞죠? 네. 그러다가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면 둘의 온도가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면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던 물체의 운동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고. 둔해지겠죠. 낮은 온도의 물체는요? 활발.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러다가 둘이 어떻게 될까요? 같아져. 그때 상태를 뭐라 한다고? 열평형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뒤에 부분에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비열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뭐 배울 거라고? 그러면서 열량이라는 것도 배워요. 뭐도 배운다고? 열량. 열이 이동을 한다? 뭐가 이동하겠어? 이동하는 양을 표현한 값이다 라고 해서 열량이라고 하면 되거든요. 됐나요? 네. 그래서
계산하는 거로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어쨌든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이동을 한다고? 열이 이동을 한다며. 그죠? 그러면 이 친구가 준 열량과 이 친구가 받은 열량은 어때야 될까요? 같겠죠. 그걸 계산하는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원리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가 준 열의 값과 저온이 받은 열의 값을 같다라고 놓고서 식을 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풀어내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네.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할게요. 또 지금 밥 드셨어요? 자,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비열. 처음 들어보죠? 들어본 것 같아요? 이제 들어봤죠? 자, 비열이라는 건 뭐냐면 얘를요. 얘 1g, 몇 그램? 얘 1g을 몇 도씨?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 그래요. 간단하죠? 다시,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질이든 간에 어떤 물질 몇 g을? 1g을 몇 도씨? 1도씨 뭐 하는데?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우린 뭐라고 하자? 비열. 간단하죠? 또는요 1kg을 몇 kg을?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얘기도 해요. 대신에 열량이 단위 다른 거야. 얘 이 g하고 얘 kg하고 얼마 차이 나요? 1kg이 몇 g이에요? 그러니까 1000 차이 나죠. 그죠? 그래서 요때 값은 g을 썼을 때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쓰고요. 열량의 단위로. 킬로그램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킬로칼로리라고 하는 열량 단위를 써요. 그 단위만 다를 뿐인 거지.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질 1g을 몇 도씨 올리는데?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게 비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비열에 대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자고. 몇 가지만 기억하자고? 어떤 애들은 비열이 크다. 어떤 애들은 비열이 작다. 이런 것도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비열이 크다 무슨 뜻이야? 열의 양이 많다.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겁나 많은 거야 이거예요. 네. 그죠? 그럼 비열이 작으면요? 적다요. 조금만 줘도 얘는 1도 금방 올라요. 이거죠? 네. 그쵸? 그럼 우리가 두 개 비교해보자고. 비열이 큰 애가 있어. 비열이 작은 애가 있어. 네. 그럼 이제 똑같은 열을 주면 얘는 온도가 잘 안 올라가죠? 네. 얘는 온도가 잘 올라가요. 잘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오히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온도가 잘 안 내려가겠죠? 비열이 큰 애는. 네. 비열이 작은 애는 쉽게 낮아지겠죠? 이런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비열이 크다 무슨 뜻이야?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비열이 작다 무슨 뜻이야? 온도 변화가 크다. 온도 변화 크다. 큰 물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름에 어디 놀러 가요? 여름에 바다. 바다 놀러 가죠? 바다 알아 상영이? 가봤어? 솔직히 얘기해 돼. 씨. 어? 바다 가봤어? 진짜로? 어디 가봤는데? 안 가봤어. 안 가봤다고 얘기해도 돼. 그런 거 같잖아. 뭐도 축제 하는데? 아마도? 수련회 글로 온 거 아니야? 주원이 바다 가봤어요? 어디 해수욕장 갔겠네? 무슨 해수욕장? 태안이야. 해운대 가봤어요? 부산에 있는 거? 예선은요? 가봤어요. 이거 어디요? 함덕해수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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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종이 가봤어요. 그 어디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안 간 건데. 수현이요? 이거 발라 가봤어요. 어디요? 한번 한글. 재현이? 그럴 줄 알았어. 그니까 어디요? 여수 밤바다도 보고 갔겠네요? 여수 가면 여수 밤바다를 보고 와야죠. 현미 맞죠. 어디? 제주도. 제주도. 제주도가 바다예요? 바다. 제주도에 있는 바다. 민정이는?
예. 이름을 대시라고요.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패스. 안 간 걸로. 자, 바닷가 가면요. 한여름에 바닷가 갔어. 그럼 모래사장 있어 없어? 상해 모를 수도 있지만 바다에 가면 모래사장 있어요. 자, 모래사장 가면 맨발 모래사장 이렇게 밟으면 어때요? 뜨겁죠? 근데 바닷물에 들어가면 어때요? 시원해요. 차갑죠? 시원하죠? 네. 왜 그래? 그게 비열 차이인 거야. 가 있어서. 물은요 비열이 큰 애예요. 모래는요 비열이 어떤 애야? 작은 애야. 걔네 둘 다 똑같이 태양빛을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 받았을까? 아주 잘. 복사. 우리 복사 배웠잖아. 그죠? 태양 복사 형태로 모래도 바다도 똑같은 열의 양을 받았을 텐데 바다는 시원하고 모래는 뜨끈뜨끈하다. 왜 그래? 그게 비열 차이 때문이라고. 이해 가셨어? 보통 물이요 비열이 엄청나게 큰 물질에 속합니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열량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열량 공식. 열량 공식, 열량을 Q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을 때? Q라고 했을 때 열량 공식은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값으로 우리는 열량을 계산해요. 요거 세 가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비열을 우리는 어떻게 쓰느냐 기호로 작은 c라고 쓰고요. 질량은요 스몰 m이라고 쓰고요. 온도 변화는 변화값, 수학 시간에 이렇게 변화값으로 삼각형 쓰죠? 써요. 나중에 더 쓸 거예요. 삼각형, 변화량 할 때 이렇게 삼각형으로 써요. 그래서 온도 영어로 뭐라 그래? Temperature. 어우, 발음 봐라. 좀 거시기 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온도 변화 됐어요? 그래서 열량 Q는 CMT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됐어? C가 뭐야? 비열. M은 질량. T는 온도 변화. 시멘트 이렇게 해도 되겠네. 시멘트 뭐라고? 시멘트 뭐라고? 시멘트. 시멘트 Q자 마크 있으면 좋은 거죠? Q. 시멘트. 오케이? 또 어떤 책에는 시암타 뭐 이런 식으로 외우기로 하기도 해. 시멘트가 더 낫죠? 시멘트 기억하십시다. 비열 Q는 시멘트. 재현은 뭐라고? 시멘트. 됐어요? 됐어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고온하고 저온하고 만났어. 그럼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뭘 줘요? 열을 주죠. 그 주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한다고. Q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보자. 고온하고 누구하고 만났어? 저온하고 서로 만났어. 그럼 고온에서 저온으로 뭐가 이동을 해요? 열이 이동하죠. 그걸 우리 열량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준 열의 양하고 얘가 받은 열의 양하고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가 준 열의 양 Q는 CM 델타 T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얘가 받은 열의 양은 Q 프라임은 뭐라고? C 프라임, M 프라임, 델타 T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같은 물질이잖아. 같은 물질이 아니라면 그죠? 비열이 다르겠죠? 그죠? 질량도 다를 수 있죠? 온도 변화도 다를 수 있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얘가 준 열의 양과 얘가 받은 열의 양이 어떻다 그랬어? 같아. 그럼 얘네 둘이 어떻다라고 할 수 있어? 같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식이 성립된다고. C, M, 델타 T와 C 프라임, M 프라임, 델타 T 프라임이 어떻다? 같다. 미지수 몇 개 있어요? 6개죠? 6개 중에서 문제에서 몇 개 가르쳐줄까? 5개 가르쳐줘. 그럼 나머지 하나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다고. 어렵지 않죠?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데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마다 다 어떨까? 달라요. 그럼 같은 물질은 비열이 어떨까? 같겠죠. 그럼 얘하고 만약에 같은 물질이라고 한다면 여기 C나 여기 C나 어떻다?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미지수 몇 개만 가르쳐줘도 돼? 그럼 미지수가 몇 개가 돼 총? 3개였잖아. 근데 얘하고 같아지는 꼴이 되잖아. CC가. 그럼 총 미지수 몇 개예요? 4개. 그럼 이제 문제에서 몇 개 가르쳐줄까? 4개니까. 3개 가르쳐주고 나머지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비열은요 물질마다 어떻다고? 다르다. 같은 물질은 비열이 어떻다? 같다. 요거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 질량 가르쳐주고 얘 질량 가르쳐주겠죠? 근데 얘는 무슨 변화야? 온도 변화지?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는 고온이잖아. 그럼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 온도 변화는 어떻게 구할까? 처음 온도에서 무슨 온도를 뺀 거? 나중 온도를 뺀 값으로 우리는 온도 변화를 구할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뺄 거니까. 됐지? 됐죠? 그럼 얘는 온도 변화 어떻게 될까? 처음에는 낮았겠죠? 그러다가 열을 받았으니까 온도가 높아졌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해서? 나중 온도에서 무슨 온도로 뺀 거? 처음 온도로 뺀 값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런데 얘 나중 온도고 얘 나중 온도죠? 얘네 둘이 온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무슨 상태에 도달했을 때?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온도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거를 가르쳐주고 처음 온도 나중 온도를 가르쳐주면 온도 변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겠죠. 됐죠? 네. 그리고 얘하고 가르쳐주면은 뭔가를 구하는 방법이 나올까 안 나올까? 뭘 구해요? 뭐 구한 게 나오겠죠.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한번 내볼게요. 이 문제를 푸는 게 문제에서 니네한테 학교 시험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근데 내는 선생님들도 있고 안 내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야. 내면요. 틀리면 되지 뭐. 갑시다. 자, 고온의 물체도 물이고요. 저온의 물체도 물이에요. 둘 다 물이에요. 그럼 둘의 비율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물의 비율은요 1로 놉니다. 1. 뭐로 놓는다고? 1로 놔요. 물의 비율은 1이에요. 1. 단위는요 얘 단위가 아까 뭐라고 했어? 킬로칼로리라 그랬죠? 얘는 킬로칼로리 썼으니까 킬로그램을 쓰겠죠? 얘는 뭐가 될까? 도씨가 되겠죠? 맞죠? 얘 단위 지금 있어 없어? 근데 이쪽 단위하고 이쪽 단위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얘 단위는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가 돼야 돼요. 그럼 얘 도씨 약분되고 없어지죠? 킬로그램 약분되고 없어지죠? 그럼 이쪽도 킬로칼로리 똑같아지죠? 그래서 물의 비율은 1kcal per kg 도씨예요. 이렇게 씁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나중에 이제 계속 익숙해지다 보면 이건 이제 금방 익혀질 거야. 됐죠? 자, 가자. 그럼 얘도 물의 비율이 얼마예요? 물이니까 1이고 얘도 물이 뭐니까 1이 되겠죠? 자, 이제 잘 봐. 얘가 80도씨였어. 몇 도씨? 얘는 20도씨예요. 몇 도씨? 얘 200g이에요. 몇 그램? 얘는 100g이에요. 몇 그램? 둘이 섞었을 때 열 평형 온도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어? 그럼 잘 봐. 얘가 준 열의 양과 얘가 받은 열의 양이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되는 거. 그냥 그거에서 이제 식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 보자고. 얘가 준 열의 양은 비열 1 곱하기 그죠? 질량 얼마? 200 곱하기 됐죠? 온도 변해야 되죠? 온도 변해야 되는데 80도씨에서 감소하겠지? 열평형 온도 이 값을 x라고 놓자고. 이거랑 됐어요? 얘가 받은 열의 양 비열 곱하기 질량 얼마? 100 됐죠? 맞죠? 열평형 온도로 높아지겠죠? 높아지는 거 x에서 지금 현재 온도 몇 도? 20도. 요만큼의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도 x만 있고 이쪽에도 x만 있죠? x 구해질까 안 구해질까? 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다고. 이해 갔어? 이렇게 나오면 니네 풀 수 있겠어? 아 진짜로? 못 풀기만 해야죠. 알겠죠? 이때 사진 찍어 놓으세요. 다른 형태. 자, 이쪽이 고온이에요. 뭐라고요? 이쪽이 저온이에요. 뭐라고? 자, 고온이고 저온이래. 그런데 물질이 달라. 뭐가 달라? 물질이 달라졌어. 얘는 물이야. 바꿔. 얘가 물이야. 됐나요? 끓였어. 끓이면 몇 도? 100도.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얘는 어떤 금속이야? 몰라. 그럼 비열아 몰라. 비열을 모르겠죠? 그럼 이 친구 비열을 뭐라고 하자? X라고 놓자고. 됐나요? 얘 20g. 몇 그램? 얘 100g. 몇 그램? 됐어요? 둘이 섞었어. 혼합을 했더니 50도씨가 되었대요. 몇 도가 되었다고요? 50도씨가 되었대. 이 친구 비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됐어? 그럼 시작은 똑같아. 얘가 준 열애양하고 얘가 받은 열애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지. 그럼 얘 시멘트하고 얘 시멘트하고 어떻게 놓으면 돼? 같다가 놓으면 되겠지. 그럼 이 친구 시멘트 1, 비열 1이니까 그지? 1 곱하기 질량 얼마? 100g. 맞죠? 맞죠? 온도 얼만큼 변했어? 100도씨에서 50도씨 됐죠? 50. 이거랑. 됐죠? 얘 비열 있어 없어? 알아 몰라? 몰라. X라구나. 질량 얼마? 20g. 그죠? 온도 얼마 변했어요? 50도씨로 됐죠? 20에서 50이 됐죠? 얼마 차이? 30. 그래서 X 구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할 수 있겠어요? 말수가 없어졌는데 큰일 났다. 난리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머리야. 자, 질이 달라져서 얘 왜 30도냐고요? 얘는 20도씨 몇 도씨라고 안 가르쳐줬나? 쏘리, 얘 20도씨 20도씨라고 했을 때 20도씨라고 했을 때 저기 20도 20도씨에서 50도씨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30. 물질이 달라서 그 비열을 모르는 거야. 다시 해요. 한 번 더 하자. 큰일 났다. 자, 여기 간다. 자, 이거 고온이에요. 뭐라고? 이거 저온이에요. 둘이 섞어 안 섞어? 섞어. 얘가 요번엔 물로 하자. 10도씨 200g이라고 할게요. 됐죠? 네. 어떤 금속이에요? 됐어요? 이 친구 100도씨였어요. 몇 도씨? 100도씨의 금속이에요. 100도씨의 금속 10g. 몇 그램? 10g을 둘이 섞었어요. 됐나요? 100도씨 10g, 10도씨 200g 둘이 섞었어. 혼합했더니 무슨 상태에 도달해? 시간이 지나면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때 온도를 확인했더니 몇 도로 할까? 뭐 70도씨라고 하자. 몇 도씨? 70도씨라고 하자. 됐죠?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준 열의 양과 이 친구가 받은 열의 양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얘 시멘트하고 얘 시멘트하고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근데 얘 씨 알아요? 몰라요? 안 가르쳐줬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 X 곱하기 질량 얼마? 10 곱하기 온도 변화 얼마? 100도씨에서 70 됐어. 얼마? 30 차이 났죠. 그죠? 요거랑 얘는 물이라며. 네. 물은 비율 얼마야? 1. 그러니까 얘는 물의 비율은 딱 안 가르쳐줘요. 그냥 1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자, 1에다가 곱하기 얼마? 질량? 200. 그쵸? 온도 변화? 10도에서 70이 됐죠? 60이요. 이렇게 가면 돼. 그렇게 해서 X 구하면 된다고. 이해 갔어? 할 수 있겠어? 진짜죠? 대답 안 한 사람인데. 네, 대답 안 한 사람인데. 주원님 대답했죠? 아, 그럼요. 되나? 알겠어요? 예. 현무? 그래서? 괜찮아요? 진짜래요? 예. 이해 갔어요? 근데 이거 그냥 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씩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친절하게 나열을 안 해놓겠죠. 그럼요? 쭉 서술로 되어 있겠죠. 아, 그럼 거기서 니네가 이제 이런 것들을 데이터 값을 찾아야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 설명 여기까지만 할게요. 집에 가서요. 꼭 오늘 영상 올릴 거거든요. 네. 보세요. 알겠습니까? 봐야 돼요? 예?